낡은 세계에 맞서라 학생 동지들이여. 와, 제목부터 굉장히 도발적이죠. 보통 우리가 프랑스 하면 68 혁명처럼 학생 운동의 상징, 뭐 그런 나라로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조용할까요? 오늘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마엘 마리에트 기자가 쓴 기사를 바탕으로 한때 정부를 흔들었던 그 뜨거운 목소리가 어째서 잦아들었는지 그 깊은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야, 이거 시작부터 정말 충격적인데요. 지금 프랑스에서는요, 학생 5명 중 1명이 끼니를 거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프랑스의 젊은 세대가 얼마나 극심한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숫자예요. 아니, 근데 바로 여기서 이상한 점이 생기죠. 이렇게 살기 힘든데 왜 분노의 목소리는 터져 나오지 않는 걸까요? 오히려 프랑스 대학가는 놀라울 정도로 조용하다는 겁니다. 바로 이 미스터리가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볼 건 바로 이 침묵하는 캠퍼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현상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요. 기사에 따르면 무려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학생들의 저항 동력이 서서히 꺼져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요. 지난 15년간 학생들의 시위는 그 규모가 눈에 띄게 작아지고 뭐랄까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기사는 이걸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주 명백한 장기적 쇠퇴 추세라고 분석하고 있어요. 아니, 그럼 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복잡하게 얽힌 원인들을 하나씩 파헤쳐보겠습니다. 기사에서 꼽는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당장 아르바이트에서 생활비를 벌어야 하고 다음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인데 사회 문제에 목소리를 내기가 현실적으로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생존의 무게가 저항의 에너지를 꽉 짓누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 바로 정치에 대한 깊은 불신입니다. 요즘 학생들이 정치가 자기들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더 이상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불신이 커지다 보니까 예전에 학생운동을 이끌었던 노동조합 같은 기존 단체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외면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 이게 또 되게 중요한데요. 학생 전체를 하나로 똘똘 뭉치게 할 만한 거대한 공동의 쟁점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 법안 하나만은 막자 하는 공동의 목표가 딱 있었는데 지금은 문제들이 너무 잘게 쪼개져 있어서 힘을 하나로 모으기가 어렵다는 분석이에요. 근데 말이죠. 처음부터 이랬던 건 절대 아니에요. 한때 프랑스 학생들은 진짜 정부를 벌벌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 영광스러웠던 과거랑 지금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 타임라인 하나가 모든 걸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보세요. 1980년 승리, 2006년 또다시 승리. 정말 빛나는 성공이었죠. 그런데 2018년 가장 최근의 전국적인 저항은 안타깝게도 실패로 끝납니다. 이 극명한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기사에 나온 이 구절을 보면 당시의 힘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가는데요. 1986년에 수십만 명의 학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자신들의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법안을 스스로의 힘으로 막아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한때 학생운동이 가졌던 진짜 막강한 힘이었던 거죠. 아니,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요? 왜 이렇게 힘이 빠졌을까요? 가장 뼈아픈 예시죠. 바로 2018년의 실패를 통해서 그 전환점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2018년의 마지막으로 정말 큰 시위가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진로 및 학생 성공법, 다른 이름으로는 오레이법에 반대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이 법이 프랑스 교육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학생 사회에 엄청난 반발을 샀었죠. 자, 이 OLB 입법의 핵심, 그게 바로 파르크루슈프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요. 겉으로 보기엔 그냥 대의 플랫폼인데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대학이 학생을 골라서 뽑을 수 있게 권한을 주는 거예요. 학생들은 이게 평스 교육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평등을 무너뜨리는 거라고 본 거죠.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과거의 투쟁들은 정부가 법안을 아예 없던 일로 만들게 했잖아요. 근데 2018년에는 결국 이 대학 선별제 도입을 막아내지 못했어요. 이게 바로 학생운동의 영향력이 얼마나 약해졌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의 분석을 바탕으로 이 기사가 마지막으로 던지는 질문을 우리도 함께 고민해 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숫자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300만. 이게 바로 지금 프랑스에 있는 학생들의 숫자입니다. 네, 지금은 비록 조용하지만 이 숫자 안에는 여전히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엘 마리에트 기자가 기사 마지막에 바로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 300만 명이나 되는 학생들 중에 지금 실제로 행동하고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그리고 대체 무엇이 오늘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걸까? 또 이 거대한 잠재력을 다시 거리로 나오게 할 동력은 과연 무엇일까?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에 프랑스 사회 전체의 미래가 달려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